6월 15일 전해드린 영상에서 알렉산더 크리스텐슨이라는 유저에 의해 스웨덴 교통청에 FSD 테스트 허가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벌어졌고, 그 덕에 많은 유저들의 테스트 허가 촉구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 어제인 6월 16일 저녁, 해당 승인의 담당 기관인 스톡홀름 교통위원회의 답변이 유저 FSD인 덴마크에 의해 X에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였습니다. 그가 첨부한 교통위원회의 회신서에는 우리는 현재 자동화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와 교통위원회는 진행 중인 다른 혁신 시험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자동화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시험이 동종 최초의 시험이라는 점, 인프라와 제3자 모두에게 특정 위험을 수반하며 도시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톡홀름 시는 현재로서는 시험 시행을 승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전하며 스톡홀름 교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테슬라 FSD 감독형 테스트를 차단했습니다. 이유는 기술적 결함이나 안전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혁신 프로젝트로 너무 바빠서이고, 테스트가 너무 새롭고 도시 전체에 걸쳐 있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분석도 기술적 논쟁도 참여 의지도 없습니다. 단지 모호한 변명, 관료적 두려움, 그리고 비전의 부족입니다. 이건 조심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방해입니다. 스톡홀름은 도시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진보를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스웨덴에서는 국가교통청의 승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테스트를 진행하려는 모든 지역 자치단체의 허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라며 분노하였습니다. 물론 이 소식은 스웨덴 스톡홀름시 교통위원회의 지역적인 결정으로 FSD 유럽 내 승인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메인 퀘스트가 네덜란드라면 스웨덴은 조금 더 빠른 승인, 가속화를 위한 서브 퀘스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이 공분을 사는 것은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너무나 과도한 관료주의, 비혁신성, 그리고 무기력이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나 이미 너무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저 문구는 마치 바빠지기 싫으니 일을 벌리지 말자라고 들리기 때문에 더 열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바쁘고 일을 더 하기 싫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의 테스트를 불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저 안드레아스는 몇 년 동안 스웨덴은 제 눈에 현대적인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스웨덴에서 많은 멋진 휴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치 유치원생을 다루듯 하는 테슬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시작된 이후로 그 나라는 제게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스웨덴 이라고 하였고, 유저 지모는 솔직히 그들의 말은 매우 모호합니다. 진짜 이유는 없고 그냥 위험과 과부하 같은 관료적인 유행어를 둘러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으른 결정으로 혁신이 차단되는 걸 보는 게 실망스럽습니다 라며 답답해 하였습니다. 구겐하임 증권의 분석가인 로널드 주식코프는 CNBC 방송에 출연하여 로보택시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아 시장 잠재력을 열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구 밀도가 낮아 1마일당 비용을 차량 소요를 대신할 만큼 줄이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주식은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모든 주행마일의 10%가 로보택시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에 따르면 로보택시의 단기 기회에는 주로 승차 공유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FSD 데이터는 제한적이지만 테슬라는 이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비, 안개, 직사광선에서 시스템이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자율주행 전문가들의 의견은 특정 날씨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비가 오든 맑든 작동하지 않으면 로보택시 네트워크 운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나쁠 때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증거는 없지만 공식 발표에서는 이미 해결했거나 곧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만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운행 시간의 범위와 규모가 제한되면 시장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해결할 수도 있고, 약속한 방식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면 역사적으로 약속한 일반적인 자율주행 방식이 아닌 오스틴에서 2주 후 출시할 FSD 다른 버전이 적용됩니다. 파라미터가 4배 늘어났습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의 컴퓨터와 추론 능력이 FSD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15년간 5천억 달러를 들여 시장의 10%만 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현금 소진 사업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고, 중국 사업은 그렇다 쳐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진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델 Y와 모델 3 리프레시가 새로운 수요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로보택시와 테슬라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
비판적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안 될 이유만 늘어놓은 비관적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비관론자들의 레파토리는 마치 테슬라가 오늘까지는 맑은 날에서만 FSD를 테스트해왔고 이제부터 비 오는 날에서 테스트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FSD 베타를 수년간 진행했고 우리는 온갖 날씨에서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해당 영상의 댓글로 FSD는 모든 조건에서 잘 작동합니다 라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유저 커티스 맥 고아는 저는 이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비가 너무 세차게 와서 고속도로의 차선 표시를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우리의 차는 차선을 똑바로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차들은 여기저기 흔들렸습니다. 무서웠지만 사고 없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FSD에 정말 감사해 하면서 말입니다 라고 하며 영상 속 분석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로널드 주시코프의 분석 중 중국 내에서 테슬라가 부전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중국 내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 라는 말이겠지만 다행히도 이번 주 중국 내 테슬라 차량 보험 등록 대수는 15,500대로 꽤나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 내 주행 데이터에 관하여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고 북미 수준에 준하는 본격적인 FSD 배포와 업데이트가 펼쳐진다면 오늘의 15,500명 차량 구매자는 잠재적 FSD 구매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늘 미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가속화 기업인 Y 콤비네이터의 AI 스타트업 스쿨에서 연설했습니다. 주요 발언으로 그가 정부 효율 부서를 떠나고 회사에 집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치는 부업이었고 이제 메인 업무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해변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엔 바늘 몇 개, 쓰레기, 그리고 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1000피트 높이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AI입니다. 그래서 해변 청소에 집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AI 발전이 더 큰 우선순위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마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도 xAI의 그록 3.5 배포입니다. 테슬라 메가팩이 AES 코오퍼레이션의 벨필드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벨필드 프로젝트는 컨 카운티에 구축될 대규모 태양광 저장 시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재생 가능 에너지 인프라의 중요한 발전으로 AES와 아마존의 협력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테슬라 메가팩 도입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성공적인 완료를 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